네, 입장문 대독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화문은 차벽으로 철통 방어를 한 것으로 모자라서 이 기자회견장에도 지금 수십 명의 경찰분들이 와 있는데요. 코로나를 막고 싶으면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서울 곳곳에 올림픽 공원을 포함하여 모든 공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오늘 특히 날씨도 좋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간식 먹고 김밥 먹고 하면서 마스크도 끼지 않고 모여 있습니다. 거기로 빨리 가셔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금지된다라고 하면서 다 해체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것들을 해야 코로나를 막는 거 아닙니까? 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으로 이렇게 얘기만 하면 다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광화문의 과도한 경찰 공권력 행사는 코로나 방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집회의 자유조차 막겠다. 말하는 입 자체를 막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국민들이, 시민들이 모여있는 수많은 공원으로 가셔서 다 해체시키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당한 코로나 예방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저항하기 위해서 오늘 8.15 광화문 국민대회가 중심이 된 4대 기자회견 내내 참석자들이 이렇게 마스크에 X자를 붙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입을 틀어막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규탄하는 입,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어떤 경우로도 2명 이상 모여서 내지 못하도록 철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 어리석은 행보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표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X자를 붙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15 광화문 국민 분노 민심을 함께 가져가면서 8.15 광화문 비대위 그리고 저희 변호인단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문재인 하야하라 기자회견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 네, 2020년 10월 9일 전광훈 목사 입장문 대독을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을 끝내 수렁으로 빠뜨리는 권력자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국민 갈라치기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누가 코치라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와 같은 방법을 써서 헌법 파괴의 길로 그대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자유만 확보해주면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국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 규제는 절대로 중심이 될 수 없으며 자유라는 주인공의 맹활약을 위해 보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정신의 기초에 70년 대한민국이 세워져 왔는지를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여 오히려 그 침해에 불구하고 설마 하면서 무감각해진 것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코로나 사기에 전력을 다해도 그것의 진실과 문제점을 보거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시도를 해야 마땅한데도 모두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나오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군중이 모여 집회를 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전면 원천 금지하는 것은 자유민주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감염과 집회의 자유라는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만을 완전히 파괴하는 짓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라고 존재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야외 집회에 맞는 맞춤형 방역 수칙을 마련한 후 집회를 열도록 하고 관리, 감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전면 금지만 하고 국민을 상대로 고발, 강제연행, 체포, 구상권 청구 등의 협박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코로나가 10명, 20명 더 걸릴 것이 걱정되어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걱정되는 사람이 코로나 원산지 중국을 전면 개방해 두어 코로나를 직수입했겠습니까? 집회를 조건부로라도 허용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국민의 분노와 문재인 하야 폭풍이 두렵고 한번 시작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해외 순방을 다닐 때마다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했으니 촛불보다 더한 국민 분노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바로 내려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위한 털끝만큼의 노력이나 대안과 절충점을 찾을 생각이 아예 없이 자신이 끌려 내려올 것이 두려워 경찰 뒤에 숨어서 국민 분노와 목소리를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뚝에 난 조그만 금에서 나오는 물을 손가락으로 막고 있으면 그 뚝이 온전합니까? 크게 갈라져서 결국 뚝은 터지고 그 사람은 터져나온 물줄기에 죽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기본권인 자유를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만 할 수 있는데도 아예 전면 금지, 원천 금지를 하여 말살시켜버린 이 범죄 행위를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이 바로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언론, 경찰, 검찰, 법원 등 모든 것을 틀어지어 장악하고 본인들이 적폐 중 적폐이면서 남 탓을 하는 적폐론으로 국민, 기업, 교회 등 통제, 규제, 처벌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나라의 미래는 다름 아닌 북한이고 베네수엘라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될 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간 국민들은 없습니다. 무지와 착각과 안일함에 젖어 하루하루 일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빼앗아간 자유를 다시 찾기 위해 분투하여야 합니다. 모든 시대의 독재자들은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자유를 강탈해 왔습니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노동자와 기업가를 나누고 세대를 나누고 성별을 나누고 종교로 나누어 일단 한 편을 장악한 뒤에 나머지 한 편까지 장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 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이 재앙이 내게도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북한을 점령했던 방법도 똑같았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독재자의 말로는 그야말로 비참하고 그 불명예는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된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눈과 귀와 입을 막는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눈과 귀와 입을 닫은 채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의 자유와 행복이 저절로 회복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보금자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으로 보고 읽고 깨닫고 행동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전광훈 목사 드림. 네, 이어서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변호사님 기자회견 낭독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종속과 비겁함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파괴시켜왔다. 즉 문재인 정부는 성창호 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징역 8년형을 선고했을 때는
축혀 세우더니 정작 자신들의 편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사법농단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다를 때에는 법관들을 위협하고 납할 수 있는 언론을 동원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무너뜨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강요하여 왔다.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정부나 언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슬이 퍼런 문재인 정부와 정부의 사주를 받은 언론 앞에 굴복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게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군사 독재를 거칠 때에도 사법 파동을 일으키며 독재에 항거하였던 사법부의 용기와 양심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아련한 전설로만 기억되는 현실이 되었다. 결국 현재의 사법부는 자신의 알량한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비겁한 지식인 집단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취하는 행태를 보면 더더욱 처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정부, 국가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정부, 국민들의 이전의 자유 및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댈 곳은 바로 사법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 기술자들로 전락하여 정부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을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국민들이 마지막 기댄 사법부가 국민들을 배신하고 헌법과 법률을 배신하며 양심을 저버리고 문재인 정부에 비굴하게 굴복하였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알량한 지위를 유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종속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사태를 발생시켰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조미연 재판장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단 3줄짜리 결정문을 통해서 기각결정을 내렸고 2020년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최한돈 재판장은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집회를 합법적으로 개최한 김수열 대표와 김경재 총재에 대한 구속점프 심사에서 단 2줄짜리 결정문을 통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비겁함과 굴종 결정문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한글을 통하여 선언되었다. 이러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의 석줄짜리 결정문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의 2줄짜리 결정문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요, 한글에 대한 모독이요, 헌법과 법률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양심을 모독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빌미로 공안 정국을 이끌어가는 상황을 견제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멍석을 깔아주면서 아부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국민들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자의 통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것을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기독자의 통일당은 국민의 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에 맞서서 싸워나갈 것이며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겁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여 철저히 감시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담당할 것이다. 이런 거 보세요. 그런 거. 마이크 못 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요, 감사합니다. 제 뒤에 이제 걱정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 저희 강현재 변호사님과 고영일 변호사님을 필두로 하여서 지금 저희는 광화문 방향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현재 변호사님과 고영일 변호사님 주변으로 하여서 취재진들이 아주 열띤 취재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강현재 변호사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겨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현재 변호사님, 현재 스튜디오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저희 예. 아니, 저 횡단보도 건너려고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참 지금 뭐 모든 언론 하며 다 서로 감염되고 싶은지 이렇게 다 붙어 있고, 예. 경찰들이 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네? 아니,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횡단보도를, 예? 우리나라 이 땅에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응? 왜 강화문에 문재인 규탄하는 사람들 모이는 것에만 이 난리를 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예? 본인 욕하는 거 듣기 싫고 막으려고 이렇게 경찰들 동원해서 경찰 뒤에 숨어서 이러는 게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아유, 진짜. 아이고, 이런 짓까지 할 거면, 예? 저라면 깔끔하게 내려오겠습니다. 아유, 남자가 돼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참나. 아유,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이 난리를 치는 게, 그게 그렇게 겁이 납니까?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방 빼고 조용히 나오세요, 그냥. 아유, 부끄러워요. 참으로 부끄럽고,
참 대한민국이 너무나 불행한 자, 사회적 거리 지켜주세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진짜. 예, 고영일 변호사님, 우리 국민의 당연한 통행권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게 참 신기한 세상이 되었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는 바로 우리 국민의 자유롭게 장소를 정해서 살 권리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예. 왜 막어? 우리는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배경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헌법 14조에 따른 우리가 이전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한민국 땅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 이전의 자유가 누려지지 않는 이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쇠파이프를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켜서 경찰분들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경찰분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우리랑 이러고 있는 모습을 좀 찍으십시오. 예?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법률가로서도 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와 자유민주가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민중의 지팡이인 우리 경찰분들이 역같은 이 지시 하나 때문에 이 개고생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랑 아무런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 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방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셔야 되는 이 상황이,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퇴임 후에 어떤 죗값을 치르려고 이런 짓거리들을 겁도 없이 하는 건지 참 대단하십니다. 본인이 하는 겁니까? 누가 강제로 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누가 그냥 강제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저도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참으로 오래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난생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경찰 관계자들이 우리의 통행을 차단하는 것인지 저희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현장 경찰 책임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책임자가 나와주시면 저희가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우리의 통행을 차단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찰 스스로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데, 지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라면 이렇게 그 경찰분들 앞에 세워서 사회적 거리를 안 두고, 이거는 지금 밀착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경찰청장과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이 두 분을 일단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직무대행 마찬가지로 이걸 고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직무유기죄 바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고발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감염병 예방법이 경찰한테는 적용 안 되는지, 그리고 민초들한테만 적용되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현장을 책임지는 경찰 책임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 책임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책임자께서 나오셔서 도대체 어떤 법률적 근거로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고 있는지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역을 명분으로 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는 경찰이 자신들은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준수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통행권을 제한하는지 이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책임자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지금 경찰분들께서는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태를 스스로 경찰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염병 위반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역 의무를 지금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막는지,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된 이전의 자유를 14조에 보장된 이전의 자유를 무슨 근거로 막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찰들 나중에 이 부분이 전부 다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권남용죄 공동정범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길을 막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유를 범죄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를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걸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자리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책임자가 나와서 도대체 왜 우리 국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는지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하기 전까지 저희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만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종강역 1번 출구로 하여서 시민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저희 종강역 1번 출구 지하철 이용하신 승객들 밖으로 나오시는 거 보이십니까? 종강역 1번 출구로 하여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역을 이용을 하고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출입만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출입만 막고 있는 거예요. 기준의 자유가 어떻게 침해? 자, 이 자리. 자, 우리는 왜 못 가요? 봐보세요. 여기 시청자 보세요, 다. 여기에 시민들 자유롭게 종강역 이용하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왜 우리들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책임자세요? 이 책임자 누구세요? 왜 무궁화 세계네? 좀 와보세요. 책임자분 나와주세요. 책임자분. 아니 여기 걸어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대통령 몸으로 밉니다. 몸으로 밉니다. 대통령. 아니 몸으로 미는 건 법률이 안 해요. 예진 맞아. 문 열라 말이야. 이거 뭐야 이거? 지나가기만 하면 여보세요? 아이 유치해. 아이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행진이 아니야. 사람들이 촬영하는 거잖아요. 자, 충돌하시면 안 됩니다. 충돌하시면 안 됩니다. 충돌하지 마세요. 자, 선생님, 터치하시면 안 돼요. 충돌하시면 안 돼요. 인정하신 거예요. 네, 충돌하시면 안 돼요. 말을 하세요. 말을. 큰일 나나? 경찰이 더 많아? 왜 이러는 거예요? 이 무슨 뭐야 뭐하냐 이? 아이 유치하기 짝이 없어 정말 이 치졸한 빨갱이 놈의 새끼들 말이. 그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지랄 떨어지. 미친놈이야 미친놈이. 이 무슨 이 치졸한 짓거리야. 에이 더러웠어 정말. 에이 유치해서 못해 유치해서. 에이 이거 일을 가져야지. 이러면 개같은 놈이다. 어떻게 살아 이거. 문재인이 저거 윤미야. 저희가 어떤 시민들이 다 외치겠습니까? 눌러보십시오 한번. 계속 눌러보십시오. 소문이 없는 경찰들은 장난감 병장처럼 쓰는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면서 계속 눌러보십시오. 어떻게 터져나오나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어디서 하는 거 합격이에요. 명색이 변호사면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도 아무리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북한이 진정을 시키고 이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법률적으로 양심에서만 실수를 못하겠다. 법률에 대한 양심이 있으면 직업적으로라도 그렇게까지 못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현장을 취재하시는 취재분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으로 하여서 보시면 종강역 1번 출구가 위치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에 대해서는 출입을 봉쇄하고 이처럼 많은 수백 명의 경찰 병력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통행의 자유는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을 꼭 다뤄주셔야 됩니다. 제일이 더 자, 꺼져. 시비를 걸지 마세요, 아저씨. 시비를 걸지 마세요. 너 고생했어. 저기서 너 깜빡한 거야. 자,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 현장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실험이 차단에 부딪혔습니다.
국민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이곳을 통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지금 경찰 병력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통행을 가로막고 있고 그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서 이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 책임자가 나와달라고 제가 수십 차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책임자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현재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통행을 막는 이유가 뭔가요? 네? 집회가 아니라 아니 두세 명 통행을 경찰이 지금 통행 방해 범죄를 하고 있어요. 다중이 함께 법을 지켜야 되는 경찰이 공동의 위력으로 통행 방해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에 들어앉아가지고 광화문만 지키면 본인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고 청와대 안에서 이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인 공권력 가지고 경장놀이 하듯이 경찰 배치하면서 이런 장난질 하지 마십시오. 예? 장난질 하지 마시고 정한 광화문을 지키고 싶으면 예? 본인이 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대통령 되겠다? 내려와요. 청와대 자빠져 있지 말고 광화문으로 당당하게 오시라고. 오셔서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말을 하세요. 경찰 다 치우고. 왜 경찰 뒤에 숨어가지고 본인의 사설 경호원처럼 쓰고 다 자빠져 있어요? 그 청와대 안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고영일 변호사님께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도하셨는데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가 중공이라든가 북한처럼 공산국가에서처럼 이전의 자유가 제한받는 전체주의 공산사회주의가 이미 이행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로 이동할 때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동할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쪽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가고, 그러나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광화문 사거리를 가는 것은 막는 사회. 어떻게 똑같은 자유를 누리는데 한 사람은 막고 한 사람은 막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범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면 합리적인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도 아니고 경찰, 여기에 나와 있는 경찰이 정부 말 듣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행정법적으로 얘기하는 자의적인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법이 되는 거고, 이것을 명령 내린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은 결국은 이 직권남용 혐의로 결국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이상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태연하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튜디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저쪽에 입장을 시켜주고 이전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거나 끝까지 함께 맡아서 미안해. 이런 사람들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현재 변호사님, 국민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계속 말해요? 자유시민 지금 어떻게 우리의 행동?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무너질 것 같아요. 에? 이렇게 겁이 많고 본인이 이 두려운 것에 대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터무니없는 법에 반하는 이런 짓을 청와대 앉아서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스스로 자멸할 것 같습니다. 에?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왜냐? 본인부터가 지금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뭐 끝나는 거죠. 스스로 끝나는 거라고요. 여러 명이 움직여서 그랬대요. 우리 여러 명이 누구 있어요? 강현재 변호사랑 인간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정책에 대해 저희가 비판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참 생각도 못했고, 그래도 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 좀 좋은 일을 하고 이 합리적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는 쪽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바뀌길 원하는
그런 마음도 참 있었습니다만 왜 대통령이 엉망이면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 져야 되니까요. 잘하길 바란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러는 거 보니까 거의 이성을 상실했고요. 뭐 법률가 출신도 아니고 그냥 철저히 뭐 김정은이 시켜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본인부터가 법이라는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서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 뼛속까지 이 본성과 본질이 다른 데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더 이상 기대할 가치도 없고 기대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경찰들 나중에 이게 엄청 자,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우리가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저씨 밑에는 아니고 아저씨 오늘 봐. 발로까지 마요. 아저씨. 발로까지 마요. 발로까지 마요. 와서 시비를 걸어. 그 강도를 이용해서